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고도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간단한 2차원 게임을 만드는 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2차원 게임이라는 튜토리얼을 제가 읽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이거를 제가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오늘 끝납니다. 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그렇긴 하지만 아마 이제 남아있는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성하는 작업까지 끝내면 이 게임을 제가 모두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냥 번역해도 될 것 같고, 이게 은근히 좀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헤드업 보면 헤드업이 알림이란 뜻이 있거든요. 알림. 근데 그냥 헤드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업이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굳이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알림 표시 화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임이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이용자 인터페이스, UI죠. UI를 만들어야 돼요. 혹시라도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그 제 게임을 만들었는지 확인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컴파일을 좀 해볼게요. 컴파일이라고 해야 하나? 빌드를 한다고 해볼게요. 빌드를 했을 때 현재 어디까지 만들어지는가? 그거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냥 지금 나와 있었죠? 그 저기 제 캐릭터랑 충돌하면서 그냥 게임이 끝났는데, 뭐 게임이 끝났다는 알림 메시지 같은 게 하나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들을 피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는데, 지금 무엇을 제가 아직 만들지 못했냐면, 우선 뭐 배경음악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지, 그래서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이 화면에 좀 나와야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게임이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오늘 갑자기 잘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약간 요령이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잠깐만요. 이거는 필요 없는 터미널 창이고 UI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UI를 만들 거고요. 점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오버 메시지도 필요하고, 다시 시작하기 버튼도 만들어야 한대요. 새로운 장면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다른 노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캔버스 레이어라고 하는 노드를 만들 거래요. 그리고 그 이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약자인 허드로 지정할 거라고 합니다. 허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약칭이고, 이거는 정보가 담긴 디스플레이, 화면이다. 여기서는 그냥 화면이라고 제가 번역할게요. 그래서 그 게임의 보임창 있죠. 게임 뷰의 맨 위에 있는 오버레이. 그 게임 창 위에 있는 그런 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버레이를 뭐라고 번역하죠? 오버레이를 따로 번역할 수 있나요? 덮어 씌우다, 더하다, 오버레이. 그냥 오버레이는 말 그대로 오버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이 위에다가 다른 종이를 그러니까 다른 종이를 위에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종이라고 말을 했는데 각각의 층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뭐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음, 어디로 가지? 일단 컨트롤 시프트 F11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를 할 거냐면 새로운 노드를 만들 건데 다른 노드를 골라야겠죠. 다른 노드 고르고 캔버스란 말이 들어 있었죠.
캔버스 레이어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 않았나요? 아래 설명이 좀 있는데 그 설명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창을 제가 딱 제 모니터에 맞춰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2차원 장면 안에 있는 객체들을 독립적으로 렌더링 하는데 사용되는 노드래요. 예, 이해는 안 가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충분히 스트레스는 많이 받은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을 완성하는 데 집중할게요. 이거 만들면 되는 게 맞죠? 일단은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F12를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장면 독에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저장이 안 되네. 저장은 이따가 하죠. 이따가 하고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캔버스 레이어 노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냐면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가 어떤 층에 있을 거예요. 어떤 레이어에 있을 건데 그런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그릴 수 있게 해준대요. 근데 그게 어디 위에 있어야 하냐면 그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 위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게임이 이렇게 한 층을 이루고 있으면 그 층 위에다가 다른 이 UI 요소들,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 제 컴퓨터 알림을 좀 꺼야 했는데 그거를 놓쳤네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다른 게임 요소에 의해서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글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글자 위로 그 어떤 그 게임 안에 있는 적이라든가 아니면 플레이어 캐릭터가 움직여서 그 글자를 가려버리면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글자가 가려지니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으려면 그 UI 요소가 가장 맨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고 그래서 점수는 점수 타이머에 의해서 그 값이 바뀌는데 그 점수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오버나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이랑 다시 시작하기 버튼이 나와야 하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위한 기본적인 노드는 컨트롤이라고 하네요. 제어 노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어, 제어 노드 유형을 만들 거래요. 하나는 레이블,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할 거래요. 하나는 레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름을 또 바꿔줘야 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A 누르면 될 것 같고 이번엔 캔버스가 아니라 뭐를 검색해야 하냐면 레이어가 아니라 레이블이군요. 레이블. 레이블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름을 그냥 지금 바꿔볼까요? 스코어 레벨. 레벨이 아니라 스코어 라벨 또는 레이블. 점수 레이블이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적을 겁니다. 메시지는 뭐 준비해라 아니면 게임 오버 같은 메시지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버튼은 버튼. 버튼을 나타내는 노드는 버튼 노드. 이해하기 쉽네요. 예. 버튼은 스타트 버튼이라고 이름을 바꿔 달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방금 제가 실수로 3D로 간 것 같아요. 3D 작업창은 3D 작업 공간은 컨트롤 F2고 그다음에 컨트롤 F1을 누르면 2차원 작업 공간으로 갈 수 있나 봅니다. 그다음에 타이머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거는 메시지 타이머라고 하네요. 그래서 만들어 줘야겠죠? 좋아요. 그다음에
메시지 타이머. 지금 사실 얘기할 건 아닌데 과연 이 게임의 용량이 얼마가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고도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만든 게임은 용량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는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됐고 그다음에 점수 레이블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 필드 안에 어떤 숫자를 입력하래요. 이거는 조사기 독에서 그 필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볼게요. 그리고 기본 글꼴은 너무 작아서 잘 확대가 안 될 거래요. 그래서 그 게임 에셋 중에서 솔로니움 레귤러 TGF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전용 글꼴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잠시만요. 신호 말고 조사기를 봐야 하니까 여기에서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냥 하이라고 써볼게요. 하이라고 쓰고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너무 작죠? 예,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크게 봐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싶은데 저도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어디 보자. 어, 테마 오버라이드를 뭐라고 할까요? 테마 덮어 씌우기? 덮어 씌우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식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라고 해야지? 오버라이드를 뭐라고 하는 게 좋지? 오버라이드가 항상 좀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예, 그거는 그 의미를 알겠는데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효화하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효화하다. 어쨌든 간에 테마를 좀 선택해야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다. 자, 글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을 선택하면 되나? 근데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이게 왜 선택이 안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테마 무효화하기, 그러니까 기본 테마 무효화하기 또는 테마를 설정하기라고 이 항목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폰트 누르고 글꼴 중에서 이제 파일을 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파일을 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선택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제가 눌러야 했는데 안 그랬네요. 자, 다음 열었습니다. 열었고 그다음에 그 글꼴의 크기를 여기에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64로 키우겠습니다. 자, 했죠? 여기까지는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지금 그 허드 텍스트 뭐라고 하더라? 텍스트 장면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러면 저장을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메시지와 시작 버튼 노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글꼴이랑 글꼴의 크기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뭐 하면 되죠.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글꼴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크기 먼저 바꿔볼까요? 64 선택하고 그다음에 예, 바꿨고 마지막으로 시작 버튼도 바꿔주면 되죠.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끝났고 그다음에 앵커가 있대요. 자, 근데 앵커가 여기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앵커스가 무슨 뜻이지? 제어 노드는 위치와 크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앵커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를 뭐라고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다치라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컨테이너에 관한 설명이었고 앵커 한번 볼게요. 앵커가 뭐냐? 어, 그냥 한번 궁금하니까 이거 읽어볼게요. 하이퍼텍스트 문서에서 텍스트 일부분이나 아이콘 기타 요소를 그 문서 안에 있는 다른 요소나 다른 텍스트 안의 다른 요소와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로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꼬리표. 꼬리표? 꼬리표. 꼬리표라는 거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앵커가 원점을 정의한대요. 이게 참조점인데 무엇에 대한 참조점이냐면 그 노드의 edges라고 했는데 엣지는 변으로 알고 있는데 변 끝부분 테두리 변두리 여기서는 변두리 가장자리 테두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노드의 테두리에 대한 참조점. 근데 갑자기 이 설명이 나와서 뭐 정확히 이해가 가진 않네요. 노드를 다음과 같이 배열하래요. You can drag the nodes to place them manually. 또는 앵커 프리셋을 이용해서 앵커 프리셋 사전 설정을 이용해서 이 노드들의 위치를 좀 지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점수 레이블에서 우리가 0이라는 걸 먼저 쓸 거고, 그 다음에, 가로 정렬과 세로 정렬을 가운데로 맞추래요.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있고. 근데 왜 안 바뀌죠? 아, 제가 아마 다른 노드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안 바뀌지? 안 바뀌는데요? 아, 이게 메시지구나. 음, 크기를 설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약간 이상한데? 그리고 앵커 프리셋은 어디에서 제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이콘이 있는데, 자, 저 아이콘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긴 하구나. 근데 그럼 위치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로, 세로 크기를 좀 제가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잠시만요. 자, 이 가로와 세로 크기를 알려주는 값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일단은 왼쪽에 이거를 놓고 그다음에 그 크기를 설정할 때 이 스마트 자석이라고 하나? 하는 스마트 스냅을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자,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설정하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 안에서 글자가 어떤 식으로 배열돼야 하는가는 배치돼야 하는가는 이 가로, 세로 정렬 값을 설정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같고요.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크리프를 피해라. 크리프를 피해라라는 텍스트를 추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정렬 모두 뭐로 바꿔줄 거냐면 가운데로 바꿨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줄 넘기기 모드를 선택해야겠죠. 랩을 어떻게 번역할까요? 개행, 자동으로 개행, 줄 넘기다. 그러니까 자동 줄 넘김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선택해야 하는데 단어를 기준으로 줄을 넘겨야 할까요?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레이블이 한 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가 되겠죠.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줄로만 저거를 다 배열하면 그 보임창에 모든 글자가 나오지 않을 테니까 줄을 자동으로 넘겨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에 컨트롤이 있나 봐요. 컨트롤. 없는데? 자, 컨트롤 레이아웃 변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안 보이는데? 아, 컨트롤. 컨트롤 자체가 이 노드네요. 노드고, 아이고. 이 노드 안에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소 크기를 설정은 할 수 있네요. 최소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X 크기만 48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나 봐요. 끝나나 보고 그다음에 어 앵커는 가운데로 센터 탑이라고 하면 되나? 센터로 바꿔야겠네요. 센터 위가 아니라 가운데 위가 아니라 가운데로.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는 잠시만요. 여기서도 그 컨트롤 노드 안에 제어 노드 안에서 레이아웃으로 가고 그다음에 변형을 선택한 다음에 480, 78이 나왔는지를 보면 되겠죠. 제가 그 Y 크기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시작 버튼. 시작 버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에어컨 모드를 좀 바꾸고요.
시작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타트 텍스트만 일단 넣으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쓰고 나서 컨트롤 노드 있죠? 제어 노드 레이아웃으로 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변형에서 X 크기는 200, Y 크기는 100으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경계와 텍스트 사이의 그 패딩 간격을 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패딩. 여기서는 이거를 충전재라고 번역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변경이 아니라 변형. 여기에서 얼마였죠? 200과 100으로 설정해줘요. 그 다음에 좀 적당하게 키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측을 했을 때는 이 버튼의 경계와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좀 더 키워줬다는 얘기 같아요. 거기까진 이해했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앵커 사전 설정은 뭐냐면, 가운데 아래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예, 뭐,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y 값을, 근데 왜 갑자기 또 바꾸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y 값을 이제 왜 갑자기 바꾸죠? 아, position y구나. y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세로 픽셀 수가 얼마인지 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그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가로는 480 픽셀이고 세로는 720 픽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적당한 값을 지정하려고 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위치? 580이었죠? 예, 좋습니다. 현재 여기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메시지 타이머, 어디 보자. 기다리는 시간을 2초로 설정하고, 이거는 한 번만 작동하면 되겠죠? 자, 기다리는 시간을 2로 설정하고, 한 번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머가 끝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이 타이머의 시간이 다 지나면 이 타이머는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허드에 이런 스크립트를 추가하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해보죠. 자, 한번 보는 중인데, 자, 만들어 볼게요. 메인 노드에 무엇을 알릴 거냐면, 버튼이 눌렸다는 거를 알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는 건데, 근데 그 신호를 우리가 정의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메시지는 2초 동안만 표시가 돼야 하니까,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구나. 어떤 메시지가 일시적으로만 표시되기를 원한대요. 예를 들어서 준비해라 같은 메시지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줄 넘김을 얼마나 해야 할까? show 메시지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어, 메시지의 텍스트가 되고, 잠깐만요. 그럼 텍스트는 유형이 뭘까요? 이건 그냥 베리언트네요. 변종. 예, 그렇고, 그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 타이머를 시작하라.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 게임이 작동해야 하는가. 게임 오버가 2초 동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타이틀, 제목 화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래요. 제목 화면으로 돌아가야 하고, 시작 버튼을 잠시 후에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게 뭐 사실상 그냥 코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아닌가요? 게임 오버를 보여주고, 이 타이머가 한 번만 시작하고 끝나니까 2초 동안 그 게임 오버 메시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 하죠? 자, 일단 기다려요.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크리프를 피하라 라는 메시지가 다시 나옵니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원샷 타이머, 1회성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야 한대요. 1회성, 1회성 타이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getTree가 있어요. 왜 갑자기 getTree 같은 게 필요한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장면 트리를 반환한대요. 그 장면 트리가 이 노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대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노드가 그 트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좀 지금 제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장면 트리에 대하여 타이머를 만들 거래요. 그래서 1초 동안만 작동하는 타이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은 신호래요. 그 타이머가 0에 도달했을 때 내보내는 신호. 그 다음에 시작 버튼이 보여야 한대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안 가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어컨 모드를 좀 바꿀게요. 잠시 동안 멈추고 싶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대요. 뭐를 사용한 거냐면 이미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면 트리의 타이머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와 같이 한 번만 사용할 타이머를 생성하는데 이런 create timer라는 함수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알겠고, 그 다음에 점수를 갱신하는 함수도 만들어줘야 한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점수를 갱신한 게 맞을까요? 자, 일단 스코어라고 그 스코어 레이블의 텍스트를 바꿔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스트링이 여긴 나와 있네요. 스트링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네요. 여기 보시면 show message라고 한 게 변종에 속하는 어떤 변수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문자열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자열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좀 예, 불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트링 함수는 아마 문자열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고. 길이를 길이를 구하겠네요. 보니까. B가 문자열이니까 그 길이가 달라진다. 예, 알겠어요. 예.
그리고 시작 버튼의 누름 신호를 무엇과 연결할 거냐? 허드 노드에 연결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타이머의 신호 중 하나인 타임아웃도 허드 노드에 연결할 거라고 하네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해야겠죠? 지금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거 어떻게 했더라?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죠? 이런 거를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신호를 오른쪽에서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잠깐만요. 시작 버튼의 누름 신호를 찾아야 돼요. 여기 있고, 연결하고, 잠시만요. 자, 이번엔 창을 좀 크게 하지 말고, 창을 좀 작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던가요? 근데 왜 자동으로 안 만들어지지? 잠깐만요. 자, 만들었고, 이게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도 복사를 좀 해놓겠습니다. 이거는 뭐였죠? 이거는 그 메시지 타이머가 시간을 다 쟀을 때, 그러니까 이 타이머가 잰 시간이 다 끝났을 때, 그때 허드 노드가 뭐를 해야 하는지를 지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타이머 선택해주고 타임아웃 선택하고 그 다음에 허드랑 이 뭐냐 메시지 타이머가 내보내는 신호를 허드에 연결해요. 그래서 리시버 수신자 함수 이름은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컨트롤 F11, F11을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나왔죠. 그 다음에 그 함수 내용은 제가 이제 써줘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그 코드에서 줄 내린 문자를 제가 함수 사이에서는 두 개 정도를 둬야 했는데 함수 사이에 두 개를 넣었는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허드로 돌아오면 돼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그리고 이 문서는 좀 끌게요. 끄고 자, 이 코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시작 버튼을 숨기래요. 그러니까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는 이 버튼을 가려야겠죠. 그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게임을 방출하라. 스타트 게임이 이 신호죠, 이거. 근데 스타트 게임이라고 하는 그 신호를 우리가 만들긴 했던가요? 자, 뭔가를 잊어버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맞나? 스타트 게임이라고 쓰기만 하면 되네?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건지 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자, 한번 볼게요. 스타트 게임. 이거는 우리가 만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게 맞는데, 제가 스타트 게임이라고 하는 신호를 따로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더라. 예. 아직 안 만든 거예요. 예. 그 신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내고, 메시지 타이머 타임아웃, 메시지 하이드, 뭐 이렇게 쓰여 있고, 메시지 타이머가 시간을 다 재면 그 메시지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고, 그거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다음. 이제 이 허드 노드를 메인 노드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볼 건데요. 자,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Now that we are done creating the hot scene. 자, 그래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면까지 만들었습니다. 메인 노드로 갈 거예요. 메인 텍스트 뭐라고 해야지? 메인 텍스트 장면으로 간 다음에 일단 저장 좀 할까요? 저장하고 허드 장면의 사례를 메인 안에서 만들어야 한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었죠? 우리가? 자, 일단 컨트롤 시프트 F12를 누르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금 아마 제가 잘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버릇이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허드도 좋은데 좀 메인을 좀 봐야 하지 않나요? 메인 어떻게 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실수를 한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니까 스크립트가 있지만 텍스트 장면도 있죠. 이거를 여기 그 파일 시스템 안에서 텍스트 장면을 선택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사례를 추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추가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었죠? 잠깐만요.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를 좀 찾고 싶은데 플레이어, 인스턴스.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나? 그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했더라? 뭐 끌어당기니까 되긴 하네요. 근데 이 방법 말고 하나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디를 봐야 하는 거지? 조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노드 선택하고 그다음에 메인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조사기로 간 다음 여기에다가 뭐를 할 수 있죠? 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에어컨 모드를 자꾸 제가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냄새가 나서 그래요. 냄새가 날 때마다 그 송풍 모드로 제가 바꾸고 있어서 그래서 자꾸 좀 제가 그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뭐지? 어떻게 한 거지?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노드를 선택한 다음에 장면 잠깐만.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찾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버튼이 그 사슬 연쇄 아이콘이래요. 이거를 제가 또 잊어버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기호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그 자식 장면 사례화하기, 예화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놓쳤네요. 자,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 허드를 이런 식으로 추가할 겁니다. 추가하고 다시 돌아와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장면 트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 장면 트리를 장면 트리라고 하는가? 장면들이 트리니까 뭐 그렇게밖에 제가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하냐면 그 허드의 기능들을 어, 메인 주 게임 장면의 스크립트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호 탭에서 그 허드의 게임 시작하기 신호를 새 게임 함수와 연결해야 돼요. 어쩐지 이게 없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죠. 자, 그거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하지?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겠는데, 그와 동시에 저 잠깐 머리를 좀 다듬겠습니다. 머리 때문에 제가 다시 녹화를 해야 하는 영상이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픽 버튼? 신호 연결하기 창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있죠? 그게 어디에 있더라? 예. 잠시만요. 이거는 아마, 신호 탭, 신호 탭으로 가야 하는구나. 예. 문서를, 문서를 제가 좀 똑바로 읽어야 하는데 안 읽고 있어요. 예. 자, 신호 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하면 스타트 게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창 크기를 좀 줄인 다음, 가운데로 배치하고,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연결을 하면 되는데, 이 새로운 게임 함수와 연결을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픽 버튼 in the connector signal. 그러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있다. 좋아요.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임. 아니면 이 수신자 메서드. 이제야 좀 이해가 간다. 수신자 메서드가 이제 함수 선택하라는 얘기였군요. 그 신호를 받는 함수를 선택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거고, 그 초록색 연결 아이콘이 Fun New Game이라고 하는 줄 옆에 나오는지를 확인하래요. 자, 일단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Fun C, 그러니까 Fun죠, Fun New Game, Fun New Game. 그 왼쪽에 이 신호 연결 아이콘이 나와 있어요. 좋아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하냐? 점수 디스플레이를 갱신해야 한대요. 업데이트 해야 한대요. 그래서 뭐를 해야 하냐면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써야 한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엔 이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허드 스크립트를 좀 다시 보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show message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타이머 설정이 돼 있고, 그 타이머 설정이 더 있나? 그다음에 게임 오버는 허드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 거로 적어주면 되나 봐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헷갈리는데? 약간 좀 헷갈리는데요? 이거 맞나? 자, 한번 게임을 빌드 해볼게요. 일단 그 시작 버튼이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긴 한데요. 나머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점수가 실시간으로 바뀌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저 좀 잘하게 된 것 같은데요. 하다 보니까 실력이 어쩌다 보니까 실력이 좀 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긴 해요. 누를 수 있긴 한데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F9은 일시정지, F8, F8이 끄는 거 좋아요. 근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시작 버튼 노드를 좀 다시 선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작 버튼. 시작 버튼까지는 됐고, 메시지 타이머를 봐야 하는 건가? 메시지 타이머에서 일회성이라는 거는 제가 선택을 했고, 잠시만요. 스타트 버튼, 이거를 좀 제가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저 코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좀 다시 보고 싶거든요. 아마 허드 스크립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볼 건데, 여기 나와 있긴 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맨 처음에 그냥 알아서 시작하는데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뭐라 해야지? 이 신호를 이용해서 게임 논리를 만드는 게 이게 되게 좀 그 게임 논리를 짜는 게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런 걸 보니까. 네, 이거는 좀 더 계속 다양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좀 고민입니다. 이 튜토리얼을 제가 끝낸 다음에 다른 튜토리얼을 봐야 할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제 게임을 만들려고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 수학 교육용 게임을 만들고 싶어도 아직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해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그 형식 언어와 컴파일 이론을 좀 공부하기도 해야 하고요. 일단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게임 오버. 하면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리고 점수 타이머가 끝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점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하는데 허드에서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들었었죠? 아, 이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구나. 잠깐만요. 어, 여기 있다. 아니, 뭐 당연히 업데이트를 하겠죠. 당연히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이제야 저게 뭐를 하는지 좀 더 이해했어요. 그래서 점수 타이머가 타임아웃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다가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점수가 갱신이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해보자면 그 점수는 아마 정수 변수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자열로 변환하고 매 프레임마다 그거를 바꿔주는 거일 겁니다. 좀 알겠어요. 알겠는데 허드웨이 업데이트 스코어라는 함수 좀 다시 봐야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구나. 예, 일단 뭐 대충 감은 왔어요. 감은 왔고 그 다음에 준비 함수에서 새로운 게임이라고 하는 그 함수의 호출을 없앤 걸 기억해라. 잠깐만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봐요. 자, 그러면 된 것 같은데? 네, 방금 뭔가 타이머가 좀 잘못 작동한 것 같은데요. 1초가 안 보였었는데. 근데 이 점수라는 게 사실상 초 아닌가요? 초? 그러니까 제가 그 이 캐릭터로 생존한 시간을 얘기한 게 저거 같은데, 점수. 26초. 자, 그렇고 한 번 더 누르면 점수가 다시 갱신이 되긴 하죠. 음악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긴 한데 그다음에 좀 저 더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실력이 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그다음에 어 오래된 크리프를 없애라. 새로운 게임을 곧바로 시작하면 그 크리프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그런가?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아, 그렇네. 남아있네요. 예,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을 시작했을 때 그 크리프들이 모두 사라져야겠죠.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그 적들, 모든 무리가, 삭제되게 신호를 보내야 하나 봐요. 아니면, 잠깐만요. 그룹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무리 장면에서 제가 무리라고 번역을 한 게 맞죠?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고, 자, 그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골라야 하냐면, 뿌리 노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룹들 탭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신호 옆에 있대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무리 텍스트 장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신호 오른쪽에 그룹 탭이 있습니다. 맵 노드를 선택하면 그룹 탭 안에서 이런 두 가지 선택 사항이 나오네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아, 새로운 그룹, 어, 다이, 다이얼로그? 대화를 만들어야 한대요. 맙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됐고. 그러면 이거는 장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모든 무리가 그 맙스 그룹 안에 있을 거래요. 그 다음에 다음 줄을 메인 함수의 새로운 게임 함수의 함수 본문에다가 다음 줄을 추가하래요. 자, Alt5 누르고 Alt5가 그 출력을 확인하는 창인가 봐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게임에서 뭐를 해줘야 하냐면 어, 이런 코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콜 그룹 q 프리 콜 그룹 함수는 어, 무슨 함수를 호출한대요. 뭐, 여기 이 그룹 안에 있는 각각의 적에 대하여 qpr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건가 봅니다. qpre는 아마 그 적들을 스스로 없애게 하는 함수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진짜 거의 다 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뭐를 할 거냐면 배경 화면? 배경 화면이라고 해야 할까요? 배경을 선택하고 그다음 추가하고 그다음에 반복 음악, 배경 음악도 넣을 겁니다. 그리고 키보드 단축키를 넣을 거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자, 해보죠. 거의 다 왔어요. juice to 약간 주스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어,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좀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발유 같은 거로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휘발유? 근데 휘발유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약간 활력을 뭐 더 불어 넣어준다 그런 식으로 의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예 주스라는 게 뭐 육즙이란 단어를 쓸 수도 없잖아요. 전기 배터리 그다음에 예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Feel free to expand the gameplay with your own ideas. 예, 뭐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착상을 가지고 그 게임 플레이를 더 확장해 보라고 하는데 예,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기본으로 설정된 회색 배경이 그렇게 별로 보기 좋진 않죠. 호소력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색깔을 바꿀 수 있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색깔 있는 직사각형 노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 봐요. 자, 일단은 좀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다음에 메인 텍스트 장면을 선택하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맨 처음에 나오는 노드로 설정해야 한대요. 자, 그러면 바꿔줘야 하니까 위로 옮겨줘요. 위로 옮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속성이 하나밖에 없나 봐요. 색깔은 뭐로 해줄까? 제가 원하는 색깔을 고르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냥 고르라고 하면 좀 난감한데 뭘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나가요? 예, 됐고 그 사각형 크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레이아웃을 선택하래요. 예, 레이아웃 선택하고 주디에서 앵커를 좀 바꿔줘야겠죠? 앵커는 글쎄요. 왼쪽 위로 설정하면 될 것 같은데. 풀 렉트?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전체가 있네요. 예, 전체 직사각형. 색깔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좀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배경이 너무 밝은가요? 배경을 약간 좀 더 어둡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더 어둡게 할게요. 좀 더 어둡게 해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자, 시작. 어, 아니, 잠깐만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그 음악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죠. 그래서 음악을 이따가 추가할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근데 이거 뭐 그럭저럭 할 만한 것 같긴 한데 게임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캐릭터가 가운데로 돌아가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저장하고 그러면 배경은 지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하는 게 뭐냐? 소리를 넣는 겁니다. 소리가 아트 폴더 안에 있을 거라고 하네요. 소리와 음악은 그것만으로도 단 하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냐면 게임 경험을 호소력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약간 좀 이상하게 제가 번역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어, 배경음악은 House in a Forest Loop, 숲속의 집 루프를 사용하래요. 그 다음에 게임 오버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메인 노드의 자식 노드를 2개 추가하래요. 오디오 스트림 플레이어라고 한 게 있나 봅니다. 이거는 소리를 재생하는 노드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노드 기반의 시스템은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좀 느끼는 건데 썩 그 노드 기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저는 아직. 이게 약간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예, 계속 써 봐야죠. 익숙해져야죠. 제가 적응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오디오 스트림 플레이어. 근데 왜 여기에 2D가 있죠? 2D를 따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2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음악, 다른 하나는 데스 사운드라고 이름을 바꾸래요. 예,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스트림 속성에서 그 파일을 선택하면 되나 봐요. 자, 그거를 해볼 거고. 예, 지금 선택을 하는 중이고요. 선택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언제 재생해야 하는지를 봐야겠죠? 모든 오디오는 그 반복 설정이 사용 해제가 된 상태로 어, 가져와진다고 하는데 음악은 루프 설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스트림 파일 화살표를 누르래요. 여기서 화살표 누르고 그다음에 루프가 있나? 유일하게 만들기? 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선택하고 루프 박스를 뭐 하라고요? 선택하래요. 뭐가 이래? 좀 입문자 입장에선 좀 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다음에 뭐 해야 한다고 했더라? 아, 예. 음악을 선택하니까 루프가 켜졌어요.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음악을 재생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달러 기호가 정확히 뭐였죠? 어제 봤었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잠시만요.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get 노드의 축약 표현이라고 합니다. 노드를 얻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 함수에서 그 뮤직 플레이라는 줄을 넣으래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자면 그 메인 GD 스크립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나요? 여기 있었죠? 자, 새로운 게임. 그 다음에 뮤직 플레이. 애매하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예. 뮤직 플레이 써주고 이게 크기가 좀 커졌대요. 음악 때문인가? 그리고 게임 오버에서는 그 음악을 끄게 하는 줄을 추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 소리는 언제 재생해야 하냐면 게임 오버 함수에서 재생을 해야 한다는데 하면 되죠. 하면 되고 예, 됐어요. 자, 다음 키보드로도 우리가 게임을 하니까 그런 단축키를 좀 설정하면 좋을 거래요. 그래서 버튼 로더의 단축키 속성으로 그런 키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를 배웠었냐면 4가지 입력 동작을 이용해서 그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와 비슷하게 뭐
입력 동작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시작 버튼에 대한 시작 버튼에 연결할 입력 동작을 만들 거래요. 프로젝트 설정,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보면 될까요? 자, 여기에서 뭐를 보면 될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는데,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할 때 좀 높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좀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그 목소리가 땅바닥으로 꺼집니다. 자꾸 버릇이어서 그래요. 자, 버릇이어서 그렇고,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입력 연결 맵 탭을 선택하래요. 자,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 건데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키가 이미 기본적인 키는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돼 있고 여기에다가 뭐를 더 추가할까요? 어디 보자. 게임 시작하기라는 입력 동작을 만들고 거기에 대응하는 키 매핑, 키 연결, 키 대응이라고 번역해도 되겠다. 키 매핑을. 그거를 엔터 키에 대한 키 대응을 추가하래요. 그러면 지금 스타트 게임이라고 쓰면 되겠죠? 스타트 게임이라 하고 애드 그다음에 여기서 어라? 왜 없어졌죠? 잠깐만요.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왜 안 되지? 지금 창이 두 개가 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뭐 하지? 엔터 키를 누르게 하려고 했죠. 엔터를 누르고 그다음에 피지컬이냐 물리적인 키보드를 쓸 거냐 뭐 예 그래야겠죠. 뭐 또 할까요? 스페이스 하나 추가할까요? 스페이스 추가하고 끝.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컨트롤러 지원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스팀 컨트롤러에서 터치패드 입력은 아마 아직은 안 될 것 같지만, 아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 버튼들 대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제 게임이 그 지원할 컨트롤러 입력에 해당하는 입력, 입력을 제가, 말이 좀 꼬였어요. 죄송해요. 각각의 입력 동작에 대하여, 컨트롤러 지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뭐, 제가 누르고 싶은 버튼이나 디패드나 뭐 아니면 그 조이스틱 방향을,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좋긴 한데, 근데 이 게임에선 딱히 뭐 그렇게 추가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저 영어 문장을 번역하는 게 약간 어려웠어요. 지금 제가 A를 눌렀거든요. 지금 입력이 되고 있어요. 입력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잠시만요. 크로마키를 좀 조정했습니다. 예. 크로마키를 약간 좀 회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스팀 컨트롤러거든요. 여기에서 버튼 누르면, 자, 버튼 누르면 이게 바뀌어야 하는데, 입력이 바뀌긴 합니다. 바뀌긴 하고,
근데 조이스틱은 딱히 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아, 근데 터치패드도 되긴 하네요. 이거는 휠 업, 휠 다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마우스에서 안 되고. 예, 좋아요. 야, 아마 이게 되는 이유, 됐다가 안 됐다가 하네. 예, 왜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깐 됐는데. 그다음에 디패드 되고. 글쎄요, 뭐 딱히 지금 더 넣고 싶은 건 없는데. 뭐 다른 버튼 좀 눌러볼까요? 이건 탭이고, 이스케이프고. 아마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 스팀 컨트롤러의 입력이 매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대응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지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진 않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스팀 컨트롤러가 그 고도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입력이 될 건가? 그거는 좀 제가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허드 장면에서 시작 버튼을 선택한 다음 그것의 단축키 속성을 찾아라. 그래요? 또 뭐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왜 해야 하죠? 잠깐만요. 허드 텍스트 장면을 켜고 그 다음에 조사기에서 뭐를 보라고요? 뭐를 보라고요? 그 시작 버튼을 선택하래요. 시작 버튼. 선택했어요. 선택했고 그 다음에 조사기로 갔는데 네, 그 다음엔 뭐 하라고요? 단축키 속성을 보래요. 안 나오는데? 음,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단축키가 여기 있구나. 단축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를 해야 할까요? 새로운 단축키가 아니라 단축, 잠깐만, 단축키인가? 단축키라고 해야겠죠? 단축키 자원을 만들래요. 상자 안을 클릭하래요. 그 다음에 이벤트 배열을 연 다음 새로운 배열 원소를 추가하래요. 어레이 인풋 이벤트에다가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일단 그 숏컷 선택했고 그 다음에 어레이 인풋 이벤트 이거를 눌렀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새로운 입력 이벤트 액션을 만들래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하냐면 게임 시작하기 동작을 선택하래요. 자, 인풋 이벤트 뭐였죠? 인풋 이벤트 액션. 좋아요.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어렵다. 예, 이것도 누르고 그 다음에 액션. 스타트 게임 하고 나머지는 뭐 바꿀 거 없겠죠? 근데 이게 뭐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시작 버튼이 나타날 때 그거를 누르든가 아니면 엔터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또 해야 하나 보네요. 음. 아까 그 프로젝트 설정에서 우리가 그 키 입력을 뭐라고 하지? 키 대응, 입력 키 대응을 이렇게 설정했었잖아요. 이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스타트 게임이라는 동작을 우리가 만들긴 했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프로젝트 설정 안에 있는 스타트 게임에 해당하는 키를 눌렀을 때 이 스타트 버튼이 눌린 거로 파악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됐고, 이제 드디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어가 조종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게임보드 주변에서 소환되는 적들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점수를 자동으로 세는 기능도 구현했고, 이 게임 오버와 리플레이, 재시작을 구현했어요.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만들었고, 소리도 추가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드디어 했는데, 와, 이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고, 그리고 제가 이 고도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2차원 게임을 만들기로 한 게 언제부터였는지 한번 좀 보고 싶은데, 4월 20일이거든요? 거의 두 달이 지났어요. 두 달씩이나 걸릴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좀 늦어진 거죠. 늦어진 거긴 한데, 참 많이 했다. 예, 뿌듯한데, 와, 진짜 이게 생각보다 알아야 하는 게 너무 많네요. 진짜. 모르는 게 많고요. 어, 일단 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고.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저의 첫 3차원 게임을 만드는 과정도 제가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소감을 좀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현재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소감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냥 안 할게요. 그다음에 이 게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프로젝트를 내보내야겠죠. 각각의 운영 체제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내보내야 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프로젝트 내보내기를 읽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보내진 그 실행 파일을 압축한 다음에, 아니다. 내보내진 실행 파일과 PCK는 뭔지 모르겠어요. 패키지 파일일까요? PCK 파일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압축하래요. 그 다음에 그 압축 파일을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올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고도가 프로젝트를 내보내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랬어요? 일단 알겠어요. 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저거는 좀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은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소리가 다른 영상에서보다 좀 작게 들릴 거예요. 제가 이 소리는 좀 작게 들리도록 오늘은 방송 모드를 바꿨습니다. 아,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엔터를 누르면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죠. 와, 근데 진짜 근데 스페이스는 안 되네? 아, 스페이스 되네요. 이 게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어렵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소감을 좀 남길까 하는데 새로운 영상 만들든가 말든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알아야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감을 얘기하자면 이거 어찌저찌 해서 그 2차원 게임을 제가 만드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밖에 사실 안 드네요. 배워야 하는 게 많고요. 사실 좀 막막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는 알겠지만
근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도 좀 문제인데, 글쎄요. 사실 지금 좀 막막하네요. 막막한데, 개인적으로는 러스트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러스트를 쓴다는 말을 제가 하는 순간, 이거는 적절한, 뭐랄까, 적절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러스트 배우겠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코드를 작성하려고 해야겠죠. 근데 뭐랄까 GG 스크립트가 저는 그렇게 좀 반갑진 않아요. 반갑진 않은데 고도 게임 엔진을 사용할 거면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긴 해야 하잖아요. 그쵸? 아,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러스트를 사용한다고 해도 이 신호라는 개념, 이 신호라는 거를 사용하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게임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으며 그 게임 논리에 대한 추론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앞으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오늘 시간이 조금 발음이 안 되네요.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프로젝트를 내보내는 방법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컴파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게임을 일종의가 아니라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고 싶어요. 리엘 발음이 좀 잘 안 돼요.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고 싶은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여기 좀 더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잠시만요. 아래 있구나. 내보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프로젝트 내보내기 그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뭐야? 프리셋이 뭔데요? 아, 리눅스. 리눅스 있고 비전 OS 있고 근데 뭐 스팀 VR 같은 거는 아직 안 보이네요. 예. 뭔가 있겠죠? 예, 있을 것 같고 디버그 어디 보자. 이건 어떻게 설정해야 하지? 그냥 디버그 할게요. 디버그 하고 인베드 PCK 이게 뭐야? 프로젝트 자원들이 실행 파일에 내장된대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고 쉐이더 베이커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다음에 이거는 암호화구나. 전 암호화는 딱히 할 생각은 없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내보내기 서식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자, 템플릿을 어디서 확인하는데요? 뭐 얘기를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없어요? 뭐 없어요? 자, 그 이
서식 어디에서 구하는데요? 온라인? 잠깐만요. 이거 창이 왜 이러냐? 어디 보자. 공식. 그다음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하기? 아니 뭐가 이렇게 용량이 많지? 그리고 이게 어디에다가 저장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 게임을 다 완성하긴 했거든요. 제가 완성은 했고 저는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내는 중입니다. 그동안 제 게임 한번 보실래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네? 아, 안 되는구나. 지금은 안 되나 봐요. 다운로드가 끝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 2차원 게임 만들긴 했는데, 지금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거를 절감했고, 그래서 오히려 막막해졌어요. 어디서부터 이 고도 게임 엔진에 대한 이해를 좀 키워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다시 말할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예, 뭐,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압축 파일이 있는데, 프로젝트 내보내기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디다가 하지? 고도 프로젝트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안 됐나? 라이브러리가 발견이 안 됐대요. 에? 그게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어디 보자. 이거는 쓰인다. 그러니까 보통 그 X8664라고 쓰여 있는 이 확장자가 쓰인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그다음에 여기 여기로 가고, 잠깐만. 보니까 뭐 패키지 파일도 있고 쉘 스크립트도 있네요. 제가 이런 거까지 만들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64 되나? 되네요. 와, 됐다.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된 게 아야 됐고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내보낼 수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유 힘들어. 좋아요. 좋은데 약간 궁금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하나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쉘 스크립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이 이진 파일, 이 실행 파일만 딴 데다가 놓을 겁니다. 자, 이거를 어디에다가 옮길 거냐면 그냥 제 홈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실행해 볼 거예요. 안 되죠? 어디 보자. 그 프로젝트 데이터를 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패키지 파일이 그런 프로젝트 자료를 담고 있는 파일인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좋아요. 오류가 생기는구나. 그다음에 그럼 이거를 다시 그 원래 자리로 옮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자, 여기 옮기고 이번에는 그 쉘 스크립트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발음이 자꾸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 쉘 스크립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은데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이게 뭐 하는 건데? 그다음에 예,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거 필요 없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자, 이 스크립트를 한번 딴 데다가 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 이진 파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되죠?
그러니까 저 스크립트가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거는 없어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30초까지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아, 예. 자, 됐고, 그럼 잠시만요. 다시 그 스크립트 파일을 좀 가져올게요. 이번에는 쉘을 좀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그냥,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도 되고, 아니면 그 패키지 파일과 같은 디렉터리에 있는 그, 실행 파일을, 켜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이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 패키지를 내장하고 싶어요. 내장하고 그다음에 쉘 스크립트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스크립트가 왜 있죠? 스크립트 어 바이너리 토큰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뭐를 해볼 거냐면 그 스크립트 없애고 패키지 파일인가? 패키지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거를 다 없앴어요. 없앴고 실행 파일을 켜볼 겁니다. 되네요. 예. 음. 소감이라고 소감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서 그냥 제가 이 영상을 끝낼 때 다시 한번 그 감상을 좀 남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이랑 영상 녹화를 마칠게요. 그건 그렇고 제가 그 발성 연습을 좀 하려고 병원에 좀 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목이 예전처럼 아프진 않거든요. 예전만큼 아프진 않지만 혀가 자꾸 뒤로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렇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대충 한 것 같아요. 해냈어요. 해냈고, 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 이 게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해야 할 줄은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할 줄은 몰랐고, 앞으로는 더더욱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게임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잘 아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도 어쨌든 간에 이 게임을 만들어내긴 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식을 지금 다 습득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좀 알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게 제가 봤을 땐 뭐냐면 노드, 노드, 그다음에 장면이라는 거, 장면 트리, 그리고 인스턴스, 사례, 또 뭐 있죠? 신호.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알아낸 게 최우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굳이 게임 만드는데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걸 모르면 게임 만드는 게 되게 좀 뭐랄까 방향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방식으로 참 헤매는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게임 개발이 진행될 것 같아서 예,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좀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3차원 게임을 만드는 과정으로 곧바로 들어가야 할까요? 아마 그래야 할 것 같긴 한데
프로그래밍을 좀 더 하고 싶기도 하고 하여튼 11월까지 제가 그 게임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고민을 해 볼게요.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제 소감은 여기까지 밝히는 거로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뭐 고도게임 엔진을 이어서 배우든 아니면 다른 거를 하든 뭔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갈게요.